안녕하십니까. 강교 노인복지관에서 한국화를 강의하는 하경 신윤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잎 그리기, 나무 그리기 연습해 보시니 어떠셨는지요? 잘 되신다고요?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이어서 소나무 그리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 가지를 그려서 솔잎을 붙여 보겠습니다. 좀 갈필이 좀 나오네요. 살짝 제가 물을 좀 묻혔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솔잎을 하면 좀 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수유 그릴 때는 노란 꽃부터 먼저 찍었잖아요. 그거는 꽃이 먼저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솔잎을 달려면 솔잎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가지에 뻗음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먹선으로 그려놓고 하는 게 좀 안전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럼 솔잎부터 먼저 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연필로 대략의 드로잉을 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잎은 어디부터 다는 게 좋을까? 제일 앞쪽에 있는 나무 가지부터 다시면 좋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엮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렇게 엮어서 가지 주변에 좀 더 솔잎을 밀도 있게 좀 더 조밀하게 달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선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돌아와서 이렇게 솔잎을 넣어 주시는 걸로. 소나무의 솔잎은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이거는 반차륜, 다음 시간에 할 그 기법은 대혼점이라고 해서 조금 평면을 구성할 때 많이 복잡하고 디테일한 그림을 그렸을 때는 대혼점을 쓰기도 해요. 지금 반차륜은 좀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배경 화면까지 섬세한데 솔잎까지 섬세하면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로 대혼점을 쓰기도 합니다. 소혼점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멀리 있고 작은 나무, 소나무 그쪽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차륜법, 반차륜이죠. 솔잎을 달 때 주의할 점은 가지의 뻗음에 따라서 좀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가지 뻗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좀 많이 달린 거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뭉쳤다 풀어졌다 하는 그런 리듬감이 있으면
좀 더 생동이 있겠죠. 생동감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쪽으로는 와서 한 번 더 겹쳐줌으로 밀도가 높아지면 이 공간 안에서도 원근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있고 위로 갈수록 적게 있다. 중심에는 솔잎이 조금 커지면 끝으로 갈수록 좀 작아진다.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줄 설 때 앞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다 보이죠. 끝에 있는 분은 머리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리하고 같겠습니다. 여기를 좀 납작하게 해놓으면 머리가 없는 대머리 독수리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 윗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좀 볼륨감 있게 달아주시면 소나무가 더 생동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좀 가지가 흐드러진 가지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잎을 또 달아주시고, 이번 소나무는 양으로만 표현해서 채색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잎에 엄양을 넣을 때는 좀 그림의 하폭이 큰 그림, 그러니까 대작을 할 때 좀 많이 쓰이고요. 여러 그루 있을 때 이렇게 소품으로 한 그루 정도 할 때는 양으로만 해서 색을 넣어도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보시고 좀 더 어디를 좀 더 솔잎을 달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솔잎이나 그림을 하시다가 보면 그게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그림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판단 안 하시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인 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솔잎이 완성이 된 듯 하네요. 여백이 좀 많으니까
여기다가 솔잎 표피를 좀 더 넣어 보시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게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잎은 끝내고요. 조금 허전하다 싶으면 뭐 밑에 바위나 뭐 풀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요 솔잎만 하도록 하고요. 채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솔잎부터 하겠습니다. 수묵 산수화는 색을 너무 지나치게 넣어도 약간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색을 좀 묵을 많이 써고 색을 적게 쓰는 걸 수묵 담채라고 하는데 수묵 담채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을 쓸 때는 우리 수감색이라는 게 있어요. 수감하고 황토색 좀 넣어서 한번 먹을 살짝 섞은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 쪽에 있는 쪽으로 색이 좀 약하네요. 조금만 수감을 더 섞겠습니다. 중심 쪽으로 먼저 터치를 채색 붓으로 이렇게 하면 무게감도 실리고 이 색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솔잎 위에다가 얹어 놓고 여기도 채색 필은 좀 모가 짧아서 색을 칠하기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솔잎이 1차적인 색이 베이스에 깔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색으로 조금 톤이 올라가게 초록색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거기다 곤청을 살짝 섞었습니다. 그래서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위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지 주변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주가지 주변. 위로 하면 가지 끝이 무거우면 불균형적인 느낌이 나서 가지 주변으로만 제가 터치를 중첩을 한 겁니다. 한 번 하고 또 그 위에 올리는 걸 중첩이라고 하는데 중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잎 쪽에 갈수록 이렇게 솔잎의 반차륜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훨씬 생동감이 납니다. 솔잎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가지 끝에는 갈필 느낌으로 붓을 이렇게 해가지고 패대기를 쳤죠. 이렇게 해서 2번 얼추 완성이 됐고요. 주가지에 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주가지는 주로 우리나라 소나무는 홍송이라고 해서 붉은 기운을 많이 띠고 있는데 그 붉은 기운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접시에 있는 솔잎색 물감을 드러내고요. 붉은색은 요 대자 조금 섞고요. 그 다음에 양홍을 조금 섞었어요. 그리고 먹을 여기 접시 위에다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조금씩 끌어오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여기 지금 솔잎할 때 젖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댁에서 하실 때는 솔잎 색이 마르고 나면 하시면 더 안전하겠죠.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한 번에 하니까 저는 주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가 먹색도 진하면 색도 진하게 같이 따라가 주는 거고요. 먹 위에는 굳이 뭐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솔잎할 때처럼 1차적인 색을 깔았으면 조금 위쪽을 조금 지금 했던 색보다 조금 강하게 해서 한 번만 더 지나가도록 해서 붉은 그런 강조되는 점을 좀 해보겠고요. 요 아래에는 먹도 흐리고 그냥 색을 이렇게 얼핏 여백을 남겨두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겠어요. 지금 제가 좀 급하게 하느라 좀 번짐이 좀 있네요. 뭐 수묵화는 번짐이 있는 것도 또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소나무의 느낌이 많이 풍겨지네요. 오늘은 소나무 그리기를 해 보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산행을 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나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혼점, 소혼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